안녕하세요. 은퇴 이후의 삶을 함께 이야기하는 채널 부자아빠 100억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은 은퇴 후 노후를 맞이한 분들의 이야기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길일지 저의 생각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길일지 저의 생각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한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회사에 소속되어 김 부장님 혹은 김 이사님으로 불렸죠.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서 넥타이를 매고 끝없이 쏟아지는 업무와 씨름하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퇴직한 직장인 인생의 전부가 일에 파묻혀 사는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렇게 평생을 달려온 끝에 드디어 은퇴하는 날, 저는 이제야 좀 쉬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자유와 여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찾아오니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막막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자고 TV 보는 것도 3일 만에 좀이 쑤시고 힘든 일로 바뀌었습니다. 외출도 하지 않으니 저녁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달고 살았던 명함을 내려놓고 나니 거울 속에 저는 누구인지 모를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함 한 장이면 나를 설명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수식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남들이 무시하는 것 같으면 남들이 들으면 괜히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퇴직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저를 발견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기도 합니다. 퇴직 후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오늘 뭐하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죠. 평생의 습관처럼 정해진 루틴이 사라지자 제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TV를 봐도 재미가 없었죠.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덜컥 겁이 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일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노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주어지던 회사와 달리 고요하기만 하고 새로운 일이 주어지지 않으니 시간을 보낼 줄도 모르겠고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멍하게 하루를 보내는 날이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그 공허함과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언가에 쫓기듯 바빠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주변 은퇴자들 중에는 저와 같은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리하게 창업을 했다가 실패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무리한 창업으로 실패하면 퇴직금마저 사라져 더욱 심리적으로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몸쓰는 일은 퇴직자는 어디도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몸이 편한 일이라고 지원하면 더 젊은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간혹 어떤 곳에서 불러주면 정말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싶은 것들 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일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다는 강박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평생 모은 퇴직금을 날리고 빚까지 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가 오히려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불안감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 역시 불안감에 짓눌려 그 길을 갈 뻔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설명회까지 가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웃긴 것이 창업 설명회에 나이 든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퇴직금은 있는데 할 일이 없으니 그거라도 하겠다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일단 멈춤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저를 힘들게 했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 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놀이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을 안 쓰고도 즐겁게 놀 수 있다는 것을요. 거창한 취미나 값비싼 여행이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매일 아침 집 앞 공원을 걷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걷기만 했지만 점차 풀내음을 맞고 새소리를 들으며 스치는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 나누게 됐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느꼈죠. 걷기 운동이 익숙해지자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읽고 싶었던 책을 마음껏 빌려 읽었고 유튜브를 보며 혼자서 기타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점차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고독 속의 자유를 만끽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이 은퇴 생활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겁니다. 젊어서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건강해야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젊을 때는 주변에 다 건강한 사람이 있으니
돈이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주변에 돈은 어느 정도 있지만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퇴직하자마자 퇴직금도 다 못 쓰고 돌아가신 회사 선배나 지인들의 소식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파서 병원 신세만 지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매일 30분씩 걷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합니다. 저는 매일 30분씩 걷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합니다. 놀기 위한 체력을 꾸준히 관리하는 거죠. 체력이 안 좋으면 여행도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귀찮고 힘들어집니다. 운동을 하겠다고 헬스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집 주변 공원의 운동기구를 이용하면 돈 들이지 않고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밥 먹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는 법은 배웠지만 노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불안해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노는 것을 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그동안 잊고 살았던 진짜 나를 찾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루틴을 만들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이 편치 못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는 짓이 됩니다. 물론 무작정 놀기만 하면 놀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다시 조금씩 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보람과 재미를 위한 소소한 일을 찾아보는 겁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자원봉사, 재능 기부 또는 작은 클래스를 열어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도 좋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하여 꽤 잘 불게 되어 양로원이나 절에서 악기나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재능 기부 형식으로 음악회를 열기도 합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지인을 따라 음악회와 봉사활동 현장을 지켜보면서 저 또한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가능하다면 은퇴하기 전에 미리 어떤 노후를 보낼지 고민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 뭐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했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충분히 쉬고 충분히 놀다 보면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일 겁니다. 잘 노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내 인생에서 늦은 것은 없습니다. 마음먹은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늦는 겁니다. 생각했다면 행동하고 실행하세요.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잘 놀아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